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달 5일 북한 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월에 이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 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 대북 제재 이행 문제와 함께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한동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으나 6월 26일 스커드 미사일 2발에 이어 7월 9일과 13일, 26일에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제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이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사태와 같은 타격을 북한에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양자 제재 규정을 어기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20 years ago, the nuclear framework agreement with North Korea, I worked on that agreement. But we have tried every approach to engage North Korea. And the only time that we've ever really had their attention was when we've used some leverage on the regime itself.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이 운영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제재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정권의 지원 시스템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며 북한이 자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를 색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7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공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E737 조기경보통제기에 탑승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 도발 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가용한 전력을 신속히 투입해 유사시 공중에서 원천 무력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군이 지난 30여 년간 우리 영해를 수호하다 퇴역한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 양도하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안양함은 해외에 인도되는 첫 번째 초계함급 군함이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퇴역한 초계함급 국산 전투함이 처음으로 해외에 무상 양도됐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해군에 양도되는 퇴역 초계함은 안양함. 안양함은 지난 1983년 12월 해군 함정으로 취역했습니다. 이후 해군 3함대 소속으로 남방해상경비와 대간첩작전, 연합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차기 호위함 건조 계획에 따라 2011년 퇴역했습니다. 안양함 인수국가인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6.25 전쟁 참전국으로 당시 호위함 등 5,1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212명의 장병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안양함 양도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 국방부와 콜롬비아 국방부의 양도 약정서 체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내년부터 콜롬비아에서 불법 마약 거래 근절과 해상 환경 보호 등 해양 순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n nombre del pueblo colombiano, de los habitantes del litoral pacífico de mi patria, estoy profundamente agradecido con el pueblo de Corea, una nación hermana, hermanos de sangre desde hace más de 60 años. 안양함은 콜롬비아 독립운동가로 부통령을 지낸 안토니오 나리뇨의 이름을 따 앞으로 나리뇨라는 새로운 함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은 지난 29일 뇌과학에 기초한 생각관리 체계 정립과 효율적인 생각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생각관리란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장병 육성을 위해 장병들의 생각을 관리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정훈병과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큰 틀을 말합니다. 이붕우 정훈공보실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사단급 이상 정훈공보 참모와 신병교육대 정훈장교, 정신전력원 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빙 강연과 병과장 특별 강의, 주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훈공보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실에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점을 더해 장병들과 국민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뇌과학으로 본 장병, 국민 생각관리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효율적인 생각관리를 위한 정은병 과장의 특별 강의, 군에서의 생각관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붕우 정은병 과장은 전투병과는 지형이라는 전장에서 무기와 장비로 싸우지만 정은병과는 사람의 생각이 형성되는 뇌라는 전장에서 메시지로 싸워야 한다면서 생각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오는 8월 6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7사단은 세계 45개국이 참가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다 완벽한 테러 대비 태세가 요구된다며 민관군경이 합동작전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합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연쇄 방화 테러 발생과 폭발물을 탑재한 무인기의 공격, 선수단 차량 탈취와 인질극 발생 등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포금탄과 연막탄 등 교탄이 사용되고 경기장 근처는 일반인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단은 30일과 내달 4일 두 차례 예행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에 따른 소음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전국 9개 지역 16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 15명과 기초의회의원 1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7월 25일과 26일 15개 선거구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고 투표 당일인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363만 6천여 명의 유권자 중 군 복무 중인 유권자는 총 2만 4천여 명으로 약 0.6%를 차지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공직선거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2만 1천여 명이 거소투표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3천여 명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등으로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방부가 전방 지역의 군부대 주거시설의 단열 설계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절약 설계의 동일한 기준에서 지역별로 단열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난방비를 줄이고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군 주거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단열 설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중부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의 경우 철원은 영하 5.5도, 서울은 영하 2.4도로 3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중부 지역은 모두 동일한 단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에 위치한 전방부대는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발생하고 벽면에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열 설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방 지역 군부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단열 설계 기준을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와 횡성, 평택 등 34개 지역은 단열재 두께를 120mm 이상으로 정하고 인제와 영월 등 13개 지역은 140mm, 철원과 화천, 양구 등 8개 지역은 165mm로 정해 앞으로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군 주거시설의 관사와 간부 숙소, 생활관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주던 전방 지역 군부대 시설의 단열 기준이 개선됨으로써 난방비 절감은 물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방부가 수평적 회의 문화를 정착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본관에 브레인스토밍 룸을 개관했습니다. 국방부는 30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새로운 개념의 회의 공간인 브레인스토밍 룸을 국방부 본관 2층과 10층에 설치하고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된 회의실은 중앙에 둥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앉은 사람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의실 내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용한 매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도 마련돼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의 진행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공모한 새 회의실 명칭으로는 국방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조마루와 반딧불이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LA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DMZ와 독일의 DMZ인 그린벨트 특별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DMZ, 통일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릴 전시회는 DMZ가 분단과 절망의 상징이 아닌 화해와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산부인과 진료가 어려운 전방지역 군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지역 여군과 여군무원, 군가족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소병원은 기존 국군 수도병원과 서울지구병원을 비롯해 양주, 일동, 춘천, 홍천 그리고 강릉병원입니다. 군 병원의 진료는 현역과 군무원은 무료며 군 가족은 50% 할인됩니다. 육군 종합군수학교가 최근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와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철도공사는 국방물자와 장비의 철도 수동 강화를 위해 화차 적재와 결박 교육용 화차 한 량을 무상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수송교육단에서는 이를 활용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입영 장정과 가족들을 위한 민군 어울림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해병대 신병 1,187기 1,200명과 가족, 친구 등 모두 4,500여 명이 함께한 행사에는 추억의 포토전과 격려 메시지를 전하는 스크래치보드, 의장대 시범과 음악회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서 전방지역 군 숙소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많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열악한 환경조차 당연하게 여기며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잘 싸우기 위한 전제 조건, 내 집이 편해야 마음까지 편하지 않을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